반갑네. 반가워요. 오늘 그쪽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오늘 좋은 대답 부탁해요. 되게 영광이네. 태영이가 또 인터뷰를 아, 해주니. 일단은 뭐 제가 살면서 네. 언제 한번 제이홉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유, 제가 오늘 한번 인터뷰어의 자세로 한번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언제 한번 태영 씨에게 인터뷰를 받아보겠습니까? 네. 네,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은 다시 한 번은 없을 거예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일단은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은 지금만큼은 형이라고 안 하고 제이홉 씨라고 할게요. 네네. 뭐 편하게 하세요. 뭐 제이홉 씨는 이제 이번 비 앨범 준비 기간 동안 네. 좀 많은 곡들을 작업해 왔잖아요. 그쵸, 좀 작업을 했죠. 뭐 다 앨범에 넣는 거를 네. 이제 염두하고 쓰신 건지. 뭐 사실 이번 비 앨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팬데믹 상황으로 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게 많이 길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처음으로 다작이란 걸 좀 해봤어요. 네. 원래 사실 곡이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좀 많이 곡을 쓸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좀 비 앨범을 염두하고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럼 거기서 이제 뭐 BTS 음악이 뭐 BTS 음악 스타일과 맞으면은 뭐 앨범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좀 제 그냥 음악 스타일대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내용과 이야기들을 담아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뭐 운이 좋게도 또 비 앨범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 사실 너무 뿌듯하죠, 솔직히. 그럼 네. 다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아직까지 그 파일이 남아 있나요? 파일 많이 남아 있죠. 애착 가는 것들이 있나요? 애착 가는 거요. 애착 가는 건 사실 뭐 보면은 많죠. 예. 그리고 어쨌거나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음악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킵해 두고 있고, 그리고 좀 큰 그림으로 뭔가 앞으로 좀 멋진 꿈을 꾸기도 하죠. 예. 그 그렇습니다. 음악들로. 예.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제이홉 씨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앨범이 나오고 나서. 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병이 지금 너무 좋다. 네. 지금 미쳤다. 제가 다리 꼰 거 지금 푼 거 봤어요? 네, 네, 이렇게 네. 숙연해집니다. 네, 네. 병 만들고 너무 좋았다. 아유. 이거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 막. 네. 아무래도 이제 형만의 분위기가 네. 이제 색깔이나 분위기가 되게 잘 담아된 곡이라서 네네. 제가 너무 애착이 가고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느낌이나 배경을 생각하며 작업하신 건지. 이 병이라는 거군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제목인데, 네. 사실 병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유리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아픈 병이 네. 있을 거고, 사실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은 곡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해낸 병은 좀 심리적인 병으로 먼저 다가가서 쓴 곡인데, 네. 사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쉬고는 있지만 네. 이때까지 내가 원했던 쉬는 거지만, 휴식이지만 되게 그 휴식이 온전하지 않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왜 불편한 거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느낀 게, 이건 혹시 직업병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될 것 같고, 음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 심리적인 압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런 심리적인 직업병인 거구나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또 중의적으로 그냥 깨버리고 그냥 또 나의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아보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병이 또 친구들의 또 멋진 목소리와, 그리고 뭐 남준이와 뭐 윤기 형의 또 각자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섞이면서 되게 이 시기에 딱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의 그런 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의 스타일을 알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뭐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녹음 방식이. 뭐 그렇죠. 네. 뭐 프로듀서님과 같이 그렇죠. 디렉을 하면서 네.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혼자 녹음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병 작업은 혼자 녹음하셨던데 네. 뭐 맞아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작업하면서 뭐 네. 어땠는지.
그렇죠. 사실 이 곡은 제가 혼자 녹음을 한 곡인데 사실 제 랩 부분은 심지어 가이드를 쓴 거예요. 가이드를 오. 통으로 쓴 건데 왜냐면은 이게 원래 제가 작업했던 키보다 5키가 올라간 거죠. 아, 예, 그쵸, 키 작업을 그쵸, 하면서.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랩을 녹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제가 표현했던 그런 랩 뉘앙스와 이런 느낌들이 잘 안 사는 거죠, 그 키에. 그래서 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프로듀서 형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그 끝에 그냥 결국은 가이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이드를 썼는데 사실 그 피치가 무난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이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애드립적인 부분만 좀 이제 보컬 친구들과 랩 친구들이 뭐 트랙을 녹음한 거를 받아가지고 그 애드립 부분만 좀 추가해서 녹음을 해보자 해서 좀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애드립과 이런 구성 라인들을 제가 직접 좀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 녹음을 직접 하면은 또 그만큼 또 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렉 자체를 제가 직접 본인 스스로가 듣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성장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곡의 프로듀서로서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인터뷰어는 네. 판단이 부족해서 네. 프로듀서랑 같이 녹음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번 열심히 네. 노력해서 혼자 녹음하고 혼자 판단해서 심지어 태영 씨가 저한테 가이드를 되게 많이 보내주잖아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같은 거를. 그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시작인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퀄리티로 이 녹음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많이 왜냐면 트라이를 해보세요. 일단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네네. 아무래도 제이홉 씨 하면 네. 퍼포먼스잖아요. 아, 제가 제이.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유, 제가 공부까지. 제이홉 씨 2011년 팬이거든요. 2011년이요? 2011년 팬이거든요. 네. 많이 10년 전이네요. 지금 10년 정도 네. 됐는데 네. 되게 초창기 멤버예요. 아, 초창기 예. 팬입니다. 그렇죠.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호흡 스트릿도 다 보고 아유, 감사해요. 네. 그 영상 올린 것도 다 봤는데 네, 열심히 제이홉 살았죠. 하면 퍼포먼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네. 1등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과찬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병 하면 저는 내적 댄스가 막 쳐지던데 네. 뭐 퍼포먼스 뭐 이런 거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사실 이 병이란 곡은 솔직하게 말해서 뭐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만든 곡은 아니고 그냥 진짜 오직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 그리고 쓰고 싶은 그 곡 스타일을 맞춰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뭐 만약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된다면은 뭐 아까 제가 또 중의적인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병이란 게 또 그 유리병 그러니까 이 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뭔가의 세트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봤어요, 솔직히. 네. 네. 이렇게 막 그 안에서 저희가 뭐 그냥 춤 안 추고 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유리병을 깨고 나오는 찡그랑 그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제이홉 씨가 병 말고도 네. 이제 다른 곡들에도 가사 참여나 멜로디를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작업할 때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제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고요. 아까 정국이랑 같이 해보니까 정국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담는 것보다 이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 가상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으로 뭔가 내 이야기를 다루고 내 감정을 다루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어쨌거나 저는 이제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블루앤그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회색 콧불소라는 이야기를 좀 다뤘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되게 경제적인 용어더라고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뭐 사실 그 위험이 다가올 거를 알면서도 사실 되게 무심하게 관가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위험을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용어를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대면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직업은 분명 사실 너무 위험 요소와 많은 부분들이 되게 다가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위험을 어떻게 사실 알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무섭지가 않고 그 상황을 대면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좀 많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사전적인 용어를 알아가면서 이 곡을 쓰는데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이 곡을 쓰는데 매력 포인트를 많이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만 좀 많이 알아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문학 선생님이셨는데 공부를 너무 게으르게 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쨌거나 퍼포먼스와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발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일단 제가 그때 회색 코뿔소라는 가사를 네. 보고 나서 네. 제가 저희 프로듀서 분들께 네. 한마디 했습니다. 네. 헐리 뻥 허리 뽕이 뭔가요? grandfather 거의 그냥 네. 제가 진짜 감탄할 만한 거는 다 감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 키워드도 사실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되게 어울리네 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 부족하긴 하죠. 저도 이제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이제 명칭 그 느낌 그의 이유를 몰랐는데 네. 그냥 단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장이 네. 너무 이뻐 보였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그렇죠. 몰랐었는데 또 블루 앤 그레이와 또 잘 어울리고 또 제가 슈가 형이 블루를 표현해줬다면 또 제가 그레이를 남준이와 표현했죠. 저는 이제 그레이를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찾다 네. 보니까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를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쓴 이제 제이홉 씨 하면 여러 색깔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네. 중에서도 저는 통통 튀는 색깔은 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제이홉 씨가 그 BTS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다 아, 보니까 네네. 제가 이런 말을 통통 메이커뿐만이 통통 메이커? 네. 통통 튀는 느낌뿐만 아니라 약간 그 다른 매력도 굉장히 많지만 네. 저는 통통 튀는 매력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번에 내 방을 여행하는 방법 작업을 네. 참여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곡의 작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곡은 사실 저희가 초반에 작업을 할 때 유닛이 나뉘었었잖아요. 네. 이게 곡 분위기가 EDM 곡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내 방을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곡이 또 있었는데 사실 좀 다른 느낌을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사실 개인 저스트댄스나 사실 그 전에 뭐 많은 곡들도 좀 뭔가 EDM 형태 그리고 하우스 리듬의 밝은 곡들을 했었어가지고 이번엔 좀 그루브한 곡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멤버들한테 그러니까 솔직담백하게 나 이 곡 하고 싶다라고 제가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멤버들도 어떻게 보면 저를 이해를 해준 거고 그 곡을 하라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고 그래서 좀 제가 원했던 작업이니까 되게 재밌게 뭔가 되게 제목도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 방을 여행하듯이 내가 내 방에 있으면은 어떤 관점으로 뭘 바라보면서 뭘 느낄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시국 속에서 내가 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지? 그냥 솔직하게 담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밝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네. 제이홉 씨 멜로디 중에서 네. We do 왜? 위두요? We do 네네네네. 저는 이 멜로디 인용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여기에서 헐리 뻥 헐리 뻥은 뭐야? 헐리 뻥 grandfather 거의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병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남준이 형이랑 네. 남준 씨랑 네. 이제 지민 씨한테 SOS를 쳤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는 경우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든지 저 혼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게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친구들한테 SOS를 청하는 거죠. 사실 이번 병 같은 경우는 브릿지 작업을 이제 지민이가 이제 멜로디를 거의 전반적으로 짜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듬고 이제 이 가사를 이제 남준이한테 리더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죠. 왜냐면 사실 뭔가
이 가사 마지막 브릿지만큼은 좀 에너지틱하고 그냥 좀 1차원적이 아닌 뭔가 좀 뭔가 좀 파이팅 있는 가사를 좀 담고 싶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우리 앨범의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준이한테 여기를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SOS를 청한 거고 그게 잘 세 명의 조합이 어우러져서 탄생한 브릿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곡이 또 완성이 된 거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좀 멤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연락을 주신다면은 네. 제가 한번 바쁘지만 아이씨, 나는 바로 SOS. 그래도 바로 두 발 뻗고 바로 연락을 제가 해서 두 발 뽑고 바로 연락을 해. 바로 연락을 해서 아, 네.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연락을 해주세요. 연락해서 나중에. 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어요. 영상 통화를 해야겠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이홉 씨가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작업을 했던 거나 지금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음악을 풀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감정들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거를 담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뼈대로 시작해서 뭔가 살을 붙이고 온전한 완벽한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앨범이란 사람. 네. 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르 구분 안 하고 좀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그런 이때까지 안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이고 좋은 기회가 돼서 타이밍 맞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께 제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를 맡아서 네. 제이홉 씨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왼쪽 얼굴에 뾰루지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음악 얘기를 할 때 네. 입가에 미소가 띄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유. 이 친구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유.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춤으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접한 건데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숙연해지고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은 뭔가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정점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점이란 것도 사람의 기준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내 상식선에서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계속해서 그 음악 이야기를 하면 좀 겸손해지고 좀 되게 숙연해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맨 끝과 맨 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비 씨의 표정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봤었어요. 그쵸. 너무 맨 지난 끝이죠. 7년간. 네. 근데 이렇게 계속 호비 씨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음악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겸손해진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호비 씨 실력만 돼도 저는 자만하고 아, 우쭐해서 저는 어깨 피면서 걸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우씨. 좋은 오늘 인터뷰네요. 좋은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했네요. 제가 10년 팬이거든요. 아이씨. 이따 사인 한 장만. 아이씨. 아니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는 믹스테이프 한번 아. LP로 한번 만들어서 어우. 진짜 더 넓은 아미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영 인터뷰어와 제이홉 씨 아티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